물질과 규칙성의 두 번째야,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오늘 나가겠다. 자, 실제로 너희들이 통합과학의 순서대로 책을 나간다면 우리는 우주 빅뱅을 통해서 누구누구 원소가 만들어진 것까지 배웠어. 수소하고 헬륨 만들어진 거 배웠지? 그것들이 별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거운 원소들까지 계속 만들어져 와. 알겠냐?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원소들은 다 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고, 지금은 그 원소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걸 배우는 곳이야. 알겠죠? 여기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해야 돼. 알았냐?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원소와 그 다음에 주기율표라는 걸 지금부터 배우는데, 잘 봅시다. 일단 원소가 무엇이냐? 실제로 원자와 원소를 많이 헷갈려 하곤 해. 원자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원소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원자와 원소는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화합물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 얘들이 만나서 물질을 만들거든. 이것들이 만나서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을 만들 때 얘들의 결합하는 형태를 화학결합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이 물질이 되면 다시 여기 얘가 등장해. 원소와 화합물이 돼. 여기 원소와 여기 원소가 좀 다른 말이야. 여기는 물질의 원소고 쟤는 원자 원소의 원소야. 동음이어야. 알겠지?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원소의 예를 들잖아. 이런 애들이 원소야. 앞으로 너희가 화학식을 볼 거야. 이런 애들. 아래 첨자가 있든 없든 대문자가 하나인 애들이야.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원소는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한 종류 이렇게 정의를 해. 그런데 화합물은 이렇게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저걸 화학식이라고 하잖아.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그러면 이제 원자와 원소 개념을 알려준다. 만약에 이런 물질이 있다. 이거 원소냐 화합물이냐? 당연히 화합물이고, 얘를 원자적으로 해석하잖아. A 원자가 몇 개 있고, 두 개. 아래 첨자가 저 원자의 숫자야. B 원자 몇 개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자 개념. 그래서 얘는 3원자 입자야. 3원자. 이게 만약에 이온식이면 이온이 세 개 있다. 이게 분자식이면 3원자 분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원소는 A와 B 두 종류. 그래서 원소가 저 대문자의 숫자라는 걸 명심해.
자, 현재는 이것도 간혹 나와. 주기율표성에서 110종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 한 9개 내지 10개 정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원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는 무슨 결합을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될 수 있어. 이 물질은 몇 종류가 있다고 커다랗게? 원소와 화합물이 있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소의 종류를 볼 거야. 알겠지? 자, 원소의 종류. 우리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봐. 몸으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지. 원소도 나누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어. 이게 원소의 종류를 나눌 때 특징은 말이야, 얘들아. 니들은 아직까지 특징은 잘 안 나와. 금속과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내가 나눠줄 거다. 금속은 이렇게 생각해. 금속 원소는 말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면 얘를 갖고 있어. 이 소리 들어봤어? 자유전자라는 말? 금속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열하고 전기의 전도성이 좋아.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 젓가락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리고 얘들은 반짝반짝해. 고유한 광택이 있다는 얘기야. 금 같은 거 보면 돼. 금빛. 알겠어?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다 자유전자가 하는 일이야. 자유전자가 열도 전도시키고 전기도 전도시켜, 빛도 산란시켜. 그래서 고유한 광택. 그리고 얘들은 무엇보다도 이게 좋아. 전성과 연성이 좋다. 특히 전성은 넓게 퍼지는 퍼짐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CPU 같은 거, 회로도 같은 거는 금으로 하거든. 얇게 피는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얇게 핀 거. 알루미늄 호일. 그지? 얇게 펴져 있지? 그 다음에 전성은 그렇게 퍼지는 거. 앞에 전자가 퍼질 전자, 니들 보면 김치전, 파전, 감자전 넓게 피잖아. 이 전성. 연성은 뽑힘성이야. 쭉 늘리는 거. 그 전선줄 같은 거. 알겠어요? 그런 게 연성. 그래서 여러분들 유연성 그러잖아. 허리 이렇게 숙여서 땅바닥에 닿는 거. 그지? 그런 거. 그 죄송한데 열 전기 전도성이요? 맞아. 열 전기 점 가운데 찍은 거야.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같이 쓴 거야. 자, 금속 원소는 말이다. 이거 말고도 대부분이 고체죠. 대부분 고체인데 유일한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에서 거의 단골로 채택했다네. 수은이요, 수. 얘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고체입니다. 이게 금속 원소의 특징. 그럼 비금속 원소는 무엇이냐? 얘들은 자연계에서 분자 형태로 존재하길 잘하고, 그래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길 잘해. 기체나 고체로 존재 잘하는데 액체로 존재할 때도 있어.
물과 브로민 같은 것들이 액체로 존재해. 알았어요? 얘는 별로 쓸 게 없어요. 중요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말이야,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소를 보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 일단 니들 금속 원소라고 하면 자연계에 존재할 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것만 알아도. 그냥 금속 원소 그러면 화학식이 이렇게 존재해. 대부분이. 야, 얘는 지금 이런 걸 내가 물질에서 원소라고 했어, 화합물이라고 했어, M. 둘 중에 누구야? 원소잖아. 그럼 비금속 원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X2로 존재하거든요, 대부분이. 이 둘의 차이를 잘 봐. 원소일 경우 얘는 M이고 얘는 X2야. 그러면 여기 예로 들어준 거 보이냐? 보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눈치껏 봐봐. 누가 금속 같아? 또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겠잖아. 그럼 리을 하면 되지. 구리야. 그지? 디귿하고 리을이 무슨 형태라고? 인상쓰는 저거지 말고 입에 넣어. 괜찮아. 얘 형태야. 금속. 그리고 아래점자 붙어있는 애들이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이고. 알겠냐? 그러니까 수소, 산소, 특히 뒤에 뭐 붙은 애들? 소 붙은 애들이 대부분 비금속이야. 염소, 질소, 그렇다고 붕소까지 취급하지 말고. 붕소는 중금속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구별하는 형태고, 일단 금속과 비금속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마지막에 내가 세트 1, 세트 2를 알려줄 거거든. 그걸로 금속과 비금속을 확실히 캐치해. 알았지? 자, 이 세상에는 금속 원소가 70%야. 비금속은 30% 정도 되거든. 금속이 훨씬 많다는 얘기고,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를 구별할 때는 이따 구별을 하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알겠죠? 얘는 기체, 고체 형태도 많고 액체도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이 좋은 애가 하나 있어. 흑연이야. 그게 흑연. 알았니? 흑연. 흑연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지? 탄소. 알았어? 탄소. 같은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전자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스터해야 될 게 누구라고? 바로 주기율표다. 먼저 주기율표의 과학사를 먼저 볼게. 이건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으니까 구별해서 공부해. 이게 과학사라는 게 뭐냐면 원소를 비슷한 성질에 따라 묶었다라는 거야.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지났고 원소들을 많이 발견한 상태에서는 더 뚜렷한 규칙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원소가 많지 않았어. 알고 있는 원소가.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을 묶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야.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데베라이너는 이걸 주장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이런 것도 없었고, 세 개씩 묶어갖고 성질이 비슷한 애라고 규정을 짓지. 근데 이 사람의 세상, 그러니까 세 개씩 묶은 세상 원소설이라는 게 당연히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봐봐. 자, 리튬이 있어, 리튬이. 이게 3번이거든.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있나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어. 그 다음에 칼륨이 있어.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주기성으로 뭘 생각했냐면, 자, 얘가 원자량이 7이야. 얘가 39야. 얘는 이 둘을 더해봐. 얼마냐? 46. 그 2로 나눠봐. 23. 얘가 23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이 세상 원소설의 원리야.
알았어? 이들 셋은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얘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얘들은 같은 부류로. 근데 얘들을 주기율편에서 보면 세로줄, 같은 세로줄이야, 일적으로. 너희들 나중에 알칼리 금속으로 배우거든. 그러니까 데베라이너의 세성 원소설은 이 셋이 뭐다? 이거다라는 거야. 같은 족, 동족. 동족 원소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쌍으로 묶었느냐? 그때는 원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이제 원소가 조금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뉴렌지라는 과학자가 나와. 이 사람이 옥타브설을 주장해. 여기서 옥타라는 말이 있지. 옥타. 이게 접두사 8이야, 8. 알았어? 접두사 8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옥타브가 몇 음계야? 그 다음 옥토퍼스가 누구야? 문어지. 다리 몇 개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럼 옥텟 규칙은 몇 전자 규칙일 것 같아? 8전자 규칙이야. 옥트. 알겠어? 지금 옥타브설은 주기적 성질이 몇 번째마다 나타난다? 8번째마다 나타난다는 뜻이야, 이게. 알겠냐?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 이거 과학사예요? 그거 쓰고 있어? 네. 과학차 아니고 과학사예요? 과학의 역사 말이야. 과학사. 자, 세 번째 봐봐요. 러시아 과학자인데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현재랑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어 나거든. 이 사람은 질량수 순서대로. 질량수 순서대로 놨더니 지금의 주기율표와 비슷한 거야. 근데 오류가 뜨지, 오류가. 어디서 뜨냐면 18번 아르곤과 19번 칼륨을 보면 18번이 현재 주기율표 18번이 더 원자량이 커. 그러니까 18번은 18족 원소거든. 얘는 여기 있잖아, 칼륨. 1족 금속 원소고. 그런데 멘델레이프대로 쓴다면 칼륨이 앞으로 와야 돼. 아르곤이 뒤로 와야 되고. 그리고 27번 니켈하고 28번 코발트가 또 원자량이 달라. 알았어? 다시 말해서 질량수가 19번과 28번이 작아. 그래서 멘델레이프대로 한다면 19번은 18번으로 가야 되고 28번은 27로 와야 돼. 근데 현재 주기율표는 이렇게 돼 있어, 번호가. 이게 성질이 달랐다는 거지. 자, 그럼 현재 주기율표는 누구에서 만들어졌어? 이 사람이야. 모즐리. 알았어?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라고 얘기해. 당연히 원자 번호 순서대로겠지. 근데 이 원자 번호가 누구의 숫자다? 앞에서 배웠지? 선생님, 다운. 1번에 저 그 데벨의 되배 라이너. 되배 배는 뭐예요? 배. 여기 나이 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너무 앞필이에요. 응? 그냥 너무 앞필.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해. 아니에요. 안 돼? 머리가 안 좋아. 아니지. 라이서예요? 라이너. 눈 안 좋구나. 네. 나이 좋은데 저거. 그래요? 네. 자, 원자 번호는 누구 숫자라고? 양성자의 숫자죠.
양성자 수 순서대로 모질리가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는 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기율표 선상에서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잖아. X. 그럼 이 왼쪽 아래편에 써 있는 게 누구라고? 이게 원자 번호야. 위편에 쓰는 게 보통 뭐다? 질량의 수고. 알았어? 오른쪽 위첨자로 쓰는 게 전화인데 이걸 이따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알았어? 여기 보통 A라고 쓰고 A는 자연수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거든.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띄워, 음전하를 띄워, 중성이야. 원자는. 니네 원자가 몇만 년, 우주 폭발 몇만 년 후에 만들어졌어? 그렇지, 38만 년. 그 중심 핵이 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얘가 전자를 끌어당긴 거라니까? 몇 개를 끌어당겼냐고? 양성자 숫자만큼. 그러니까 뭐야? 1번 수소는 몇 개를 끌어당겼겠어? 그럼 2번 헬륨은? 이런 거지. 그래서 얘들아 봐. 양성자, 전자, 여기서 중성자도 있지만 우리는 과학에서는 어떤 입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전자야, 무조건. 전자. 알았냐? 전자가 도망가. 전자가 땡겨오고, 전자가 도망가고 전자가 땡겨와. 전자는 니들이야. 알았어? 집에 있는 니들이라고. 너 집을 나갈 때 돈을 갖고 나가, 놓고 나가? 갖고 나가지? 집에 나가봤나 봐. 다시, 얘들아. 니들 입장에서 가출을 하려면 돈을 들고 나가지. 자, 잘 들어봐. 둔산동 나가려면 돈을 챙기겠지, 너네가? 서울로 가려면 또 돈을 챙기겠지? 일본으로 가출 가려면 또 돈을 챙기겠지? 언제가 돈을 많이 챙겨? 아무래도 일본 쪽이 많이 챙기겠지. 다시 말해서 핵으로부터 멀리 나갈수록 많은 돈을 챙겨 나가야 돼. 그건 뭘 의미하냐? 전자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자가 도망가려면, 알았어? 멀리 도망가려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돈이야? 그럼 그 돈 다 쓰면 어떻게 돼?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지? 그래서 전자가 핵으로 끌려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잃어. 그게 니들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 내가. 기억나냐?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A 플러스는 이 입자가 플러스 전화를 떴다는 거잖아. 그럼 양성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 근데 양성자가 외부에 들어올 수 있어? 걔는 움직이지 않잖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전자를 몇 개 잃었다. 전자를 A개 잃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 11번 나트륨인데 요게 양성자 몇 개야? 11개. 전자도.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10개로.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러거잖아. 둘이 합쳐봐. 얼마야? 이렇게 플러스 1. 전자 몇 개 잃은 거야, 지금? 한 개 잃어서 양성자가 하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많은 거지. 이해가냐? 그러니까 전자랑 양성자 숫자는 똑같다고. 근데 전자가 나가버리면 양전하를 띄고, 전자가 들어오면 음전하를 띄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잘 들어. 금속은 전자를 잃어. 금속은 전자를 보통 잃는다고. 그럼 무슨 전하 띄어? 플러스 전하 띄지? 그럼 쟤는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쉬운 애들이 금속이다. 다시. 이렇게 쓰면 이건 전자를 A에게 뭐 했다? 얻었다는 뜻이야. 얻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17번 염소는 양성자가 17이고 전자도 17인데 얘가 18개로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가? 1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야. 이해 갔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누구라고? 금속. 전자를 받는 게 누구라고? 비금속. 이해 가는 스키? 이것이
주기율표의 과학사야. 그러면 이제부터 진정성으로 가보자. 저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다 갈 거니까 잘 쫓아와. 우리는 얘를 배울 거야.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되어 있어. 알았지? 족은 세로줄이야.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어.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고. 세로줄. 여기서 얘부터 얘까지는 니네 안 배워. 제외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1족, 2족, 그 다음 바로 몇 족으로 가는 거야? 13족으로 가는 거야, 바로. 이해 가서? 1족, 2족, 13족. 주기는 뭐냐? 가로줄이야. 주기율표는 가로줄.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 이렇게 있다.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 자, 그런데 말이야. 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이 족을 알면 최외곽의 전자수를 알 수 있고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어. 자, 이 표현은 이 둘을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금방 보고 알아.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앞으로 이 주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는 몇 주기까지 배워? 1부터 4주기까지밖에 안 배워. 알았어? 왜? 몇 번 원소까지 우리가 주기율표 외우라고 했어, 내가? 20번. 20번 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봐, 얘들아. 잘 봐. 얘를 이렇게 놓자. 1주기. 주기가 가로줄을 했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게. 얘가 이거야. 실제로 여러분 18족은 그 주기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애가 18족이라면 너네 원소 몇 개 있냐, 1주기가? 2개 있지? 그러면 1번이야? 몇 번이야, 그럼? 1번이 수소야, 얘들아, 무조건. 제일 먼저 맞은 수소. 2번은 헬륨이고.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2족하고 13족, 14족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 15족, 16족, 17족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해 갔어? 아, 이선아, 네?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제 말하고 내하고 들었는데 이거 엄마 이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왜 생략됐는지. 아, 이제부터 내가 알려준 거니까 가만히 들어보라고. 아, 그렇구나. 자, 2주기를 그려볼게, 2주기. 2주기는, 자, 동그라미로 표현해보자. 요거 몇 번일 것 같아? 3번이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4번이고, 여기 있는 애는 5번. 여기 있는 애는 6번. 여기 있는 애가 7. 여기 있는 애가 8. 여기 있는 애가 9. 이렇게. 나는 지금 원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원으로. 껍질이 아니야. 그냥 도형으로 표현한 거다. 니네 동그라미 몇 개 있냐? 총 몇 개 있냐, 동그라미가. 가로로. 아, 7개요. 잘 다시 세봐. 개요. 그지? 저게 옥타브 설이야. 이게 뭐- 8번째마다 이제 원소가 바뀔 거야. 아 그게 오빠. 아, 옥타브 설이라고. 자, 3주기 원소를 내가 그릴 거야. 얘 몇 번일까? 아, 참. 이 지금 내가 구문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10번 다음 몇 번이야? 11, 이거 11번이야. 그럼 옆에 있는 애는? 12, 이거 12번이야. 얘는? 이렇게. 또 14번. 또 15번. 또
그럼 맨 오른쪽에 몇 번? 18. 몇 개야, 총 삼각형이? 7. 8개. 위에가 8개 말해도 8개겠지. 됐지? 네. 그 다음 넘어가. 내가 몇 번까지 외우라고 했어? 20. 자, 19번, 그 다음 몇 번? 20. 이게 끝이야. 총 몇 개야? 20개지? 자, 맨 윗줄에 몇 개 있어, 원소? 2개. 맨 아랫줄에. 그러니까 2882야. 그래서 20개야. 알았냐? 그런데 말이야. 왜 1주기는 가운데가 퉁 떨어지느냐, 이거야. 이건 조개 특징 때문에 그런데, 내 말 들어봐. 이 주기가 말이야, 앞으로 얘들아. 잘 들어. 이 주기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 내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걸 잘 봐야 돼. 난 지금부터 1주기를 주기율표로 안 주고 원자 모형으로 줄 텐데, 우리는 이 원자 모형을 이렇게 쓸 거야. 보호 원자 모형을 쓸 거야. 보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를 원으로 표현한 사람이거든. 잘 들어. 지금부터 1주기를 설명을 해볼게. 1주기는 이렇게 표현해. 알았어? 이 원 있지? 이게 주기야. 원 몇 개 그랬어, 내가? 1주기야, 이거.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걸 표현하면, 이거 누구냐? 원에 있는 점은 전자야, 앞으로. 전자 몇 개 있어, 지금 이거? 그럼 1번 수소야, 얘. 자, 다시. 원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원 몇 개냐, 지금? 1개지. 아,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 그런데 전자가 몇 개 있냐고, 지금? 2개 있지? 몇 주기 원소라고? 그냥 1주기야. 원이 하나니까. 원의 개수를 보라고. 주기가 원이야. 근데, 봐. 얘는, 잘 봐야 돼. 난 지금부터 몇 주기를 표현할 거라고? 이제 2주기를 표현할 건데, 2주기를 보니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야. 2주기는 원이 몇 개 필요하냐? 2개 필요한 거야. 너네 흰색은 최대로 전자가 몇 개가 채워져? 2개가 끝이야. 2개가 끝이라고. 그러면 요 3번은 전자가 3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하나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해가냐?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어. 2주기 1족 이렇게 읽어. 1족. 그때 족을 따질 때는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의 숫자만 보면 돼. 여기 흰색, 노란색 중에 누가 제일 커? 노란색이 제일 크지. 거기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어서 1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는 잘 봐. 원이 하나, 그 다음에 둘, 몇 주기? 2주기. 그리고 흰색 원은 무조건 전자가 몇 개가 최대야? 2개. 그 다음엔 2개 있네. 그러면 2주기 2족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이해 갔어? 조심할 건 얘야. 얘 몇 주기겠냐? 똑같이 몇 주기야? 2주기인데 당연히 전자가 이렇게 2개 있고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돼? 얘는 3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뺀다고 했잖아, 내가. 그쵸? 3족이랑 구분하려고 얘를 10을 붙여. 13족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얘 13족. 자, 전자가 외곽에 3개 있으면 3족이 아니라 몇 족이라고 부른다고? 14. 그럼 4개 있으면? 그렇게 부른다고. 알겠냐? 앞에, 안에, 저 아래쪽에 있는 3족, 4족이랑 구분하려고 3개부터는 13족이라고 불러. 구분하려고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니까 지금도 니네도 약속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그 3족은 없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있는데 외곽에 전자가 3개가 아니에요, 걔. 그래서 걔들이랑 구별하려고. 예. 쟤부터 13족. 그렇죠.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어봐. 여기다 내가 계속 그릴 거야, 봐. 니들 얘는 몇 주기라고?
이주기 일단 몇 족이다? 14족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14족. 이해 갔냐? 그러면 이제 내가 원을 쭉 그릴 건데 얘도 족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는 몇 족이겠냐 얘는? 이주기 몇 족? 15족이 되겠죠.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몇 족일까? 16족이 되겠지. 그럼 흰색은 전자가 당연히 몇 개 있고 2개 있고 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17족. 그렇지. 그래서 노란색의 전자가 7개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봐봐.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냐? 8개 있지? 그러면 잘 봐. 흰색에 2개가 있고 요 위에 얘 있잖아. 헬륨. 얘 같이 18족이라고 한다고. 18족. 알겠어? 전자가 18족의 의미가 그거야. 그 원에 최대로 다 들어간 애야. 더 이상 못 채우고 꽉 차네. 자, 내가 여기다 3주기를 딱 그리면서 출발한다. 3주기를 좀 아래다 그릴게. 자, 3주기 원 몇 개 있겠냐? 당연히 3개가 있어. 흰색 원 하나, 노란색 원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원 하나. 그러면 흰색에는 전자가 몇 개 채워지고 노란색에 몇 개 채워졌어? 8개. 그럼 합이 몇 개야? 총 10개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딱 채워진 거지. 그럼 몇 주기 몇 족? 3주기 1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 다음은 3주기 2주기 되겠지. 자, 이제 잘 들어. 지금부터 얘를 쓸 거야 니들이. 뭐라고? 최외곽에 뭐? 전자수. 이게 뭔 뜻이냐? 원이 크면 에너지가 높아. 핵으로부터 머니까. 너네가 둔산 갈 거, 서울 갈 거, 일본 갈 거. 둔산, 서울, 일본 중에 어떤 색깔이 일본 같아? 그래, 그 얘기야. 제일 멀리 가려면 에너지가 제일 높아야 되거든. 전자가 거기 가려면 돈을 많이 갖고선 가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그럼 잘 봐봐요. 최외곽이란 건 그 원 중에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의 숫자야. 얘 노란색이 제일 크잖아. 몇 개 있어, 전자. 이게 최외곽 전자수야. 얘는 몇 개 있고. 얘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이 최외곽의 전자수야. 됐어? 그런데 이걸 물어봐. 학교 선생님들은.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가짜가 값어치 가짜야. 과학은 전자의 학문이거든. 이 전자의 배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이거 이제 이따 배울 거야. 잘 봐. 무슨 얘기냐? 얘 원자가 전자수 몇 개라고 읽냐면 하나라고 읽어. 맞아. 이게 이 족 원소들 봐봐. 쭉 하나잖아. 이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리야. 이것도 몇 개? 얘도 여기까지 맞아. 자, 여기까지는 얘들이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 결정한데 얘는 있잖아 얘들아. 전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최대로 안정한 애들이 18족이든 꽉 찼으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해. 0.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았어? 이 전자들만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들은 나중에 이 전자들이 막 숫자가 변해서 이온이라는 게 되거든. 근데 얘는 절대 이온이 안 돼. 왜? 너무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얘들이 비활성 기체야. 비활성이라고. 전혀 활성도가 없다고. 그럼 여기도 봐봐. 야, 얘 최외곽 전자 몇 개라고 할래? 얘? 2개.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0개라고 하는 거야, 이건. 18족들이 그래. 알았어? 다시 말해서 너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누군지 알아? 얘 제일 많이 틀려, 니네.
이거 딱 그려놓고 니네 최극전자 몇 개? 2개. 그러면 얘는 원자 관수 몇 개? 그럼 2개 이래. 몇 조? 그럼 2조. 이래가. 흰색 원은 2개가 최대야. 그래서 걔는 18족이야. 무조건. 2족이 아니라. 걔가 최대로 다 찼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도 2가 아니라 몇이라고? 0이야. 이거 명심해. 다음 시간에 틀리면 알아서 해. 알겠냐? 자, 주기는 이런 거고 족은 이런 거야. 니네들 거기 나와 있는 주기율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만 더. 자, 지금부터 내가 외우는 거 외워라. 잘 들어. 번호 불러봐. 몇 번, 몇 번, 몇 번. 7, 8, 9. 11, 12, 13을 앞으로 세트 1이라 한다. 왜? 내 말을 잘 들어라. 화학적 성질은 전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지? 자, 이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숫자잖아. 이 전자는 안정한 원자의 전자 배치를 따르려고 그래. 안정한 전자 배치가 누군데? 얘들이잖아. 몇 쪽? 맨 오른쪽 몇 쪽이라고 했어? 18쪽이지. 그럼 잘 봐. 7번. 그러면 2 따를래? 10 따를래? 18 따를래? 전자. 10 따르는 게 편하지. 몇 개 받아? 그 상가 마이너스야, 얘가. 전자를 3개 받아서. 전자를 3개 받았으니 전자가 3개 많겠지, 걔는.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떴거든. 3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그럼 전자를 얻은 숫자가 되는 거야. 야, 8번 산소는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그러면 2 마이너스. 9번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반대로 얘 봐봐. 11번. 버리는 게 편하지. 버리면 전자가 부족하잖아. 플러스 1이 되지. 양성자가 11개니까. 그치? 얘는 몇 개 버려야 돼? 2개. 그래서 2 플러스지. 그럼 얘는 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올리브 형 알았어? 지금 니들이 말하는 이런 원소들의 전자 배치에서 잘 들어요? 전자를 받는 애들 7, 8, 9번을 우리는 비금속이라 한다. 그럼 버리는 11, 12, 13을 금속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금속은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싶어. 비금속은 음이온.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 금속은 남자다. 금속이 누구라고? 남자요. 여자는? 비금속. 됐지? 남자는 생식세포 정자를 내놔 봐도. 받아요. 자, 오늘부터 니들은 정자를 받아. 와, 이거 생명과학을 완전히 뒤흔드는. 저 혜원이 말 따라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 알아. 다시. 애들아, 남자는 생식세포 정자를 내놓지. 여자는 받지. 그 남자가 금속이라고 전자를 내놓잖아. 여자는 그 전자를 받아. 그래, 비금속이라고. 야, 음양 오행설에 양이 남자야. 음이 여자고. 알았어? 여자는 음기가 센 거고 남자는 양기가 센 거야. 왜? 네. 반말해? 5분 있다가 이거 반복적으로 다시 할 거야.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할 거예요. 세트 1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 애들을 세트 1이라고 합시다. 7번 질소가 얘를 따르고 8번 산소, 9번 플로린이 얘를 따릅니다. 얘 몇 주기 원소죠? 2주기입니다, 애들. 알겠죠? 다시 11번 나트륨이 따르고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이 따라요. 얘는 몇 주기 원소죠? 이 셋은 3주기 원소예요. 맞죠?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가 원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2개가 있어요. 왜? 여기 2개에 여기 8개 합쳐서 10개가 되니까요. 맞아요? 10번이면? 그러면 이 주기들은 전자를 받기 때문에 껍질이 그대로 2개죠. 근데 얘들은 껍질이 몇 개짜리예요? 11, 12, 13은 저기 보시면
3개짜리인데 10개를 따라가려면 빨간색 껍질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11, 12, 13번이. 알겠습니까? 주기율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반응성을 다룰 거고, 그 다음 화학 결합을 다룰 거라고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7번 질소는 요놈에 요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 그림 알죠? 몇 주기 원소예요? 지금 보니까 2주기예요. 8번 산소도 원 하나에 노란색 원이 있습니다. 질문. 7번이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배분을 해봐요. 흰색에 몇 개 배분하고? 2개 해야죠, 2개. 흰색은 2개. 맞아요? 노란색에 몇 개 들어가면 돼요? 7번이니까. 5개. 그래서 몇 쪽이다? 5개니까 몇 쪽이다? 15조. 그렇지, 15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걔를. 그러니까 2족이 15족이라 부른다는 거죠. 얘도 배분해 봅시다. 흰색이 2개, 노란색이 몇 개 분포해야 돼요? 8번이잖아. 흰색이 2개. 그게 몇 족?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플로린도 흰색이 2개, 노란색이 몇 개 있으면 돼요? 7개, 그래 17족이죠. 자, 이제 11번 나트륨 잘 봐요. 흰색이 몇 개? 2개. 노란색이 몇 개? 8개. 합이 몇이에요, 지금? 10개죠? 근데 11번이니까 이거 하나 더 필요하죠? 빨간색의 전자 몇 개? 1개. 이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12번 마그네슘은 빨간색의 전자가 2개. 13번은 3개. 그래서 여러분 13번은 몇 쪽이다? 3개면 13. 13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얘가 13번인데 몇 쪽이에요? 13족이에요. 14번인데 몇 쪽이에요? 이렇게 3주기는 원자 번호가 족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 13번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됐다고 해봅시다. 10번 네온을 따라가니 7번 질소가 10번 네온을 따라가면 이게 되겠죠. 상가 마이너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요. 잘 들어요, 이제. 이게 네온이랑 같으려면 여기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노란색에. 여긴 5개지만 3가 마이너스 전자를 받았으니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노란색에 전자가 8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잘 봐요. 이렇게 놓고 대괄호를 쳐준 다음에 이걸 써줘요. 이게 이거 표시예요. 네온이랑 똑같은데 전자가 3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표시라고 저게. 3개를 받아서 똑같아졌다 이 뜻이라고. 그럼 원래는 이 3개를 빼면 얘같이 된다는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3개를 받아서 10번 네온이 된 거라는 뜻이라고 이게. 잘 봐봐. 7번 질소는 양성자가 7개고 전자도 7개 이어야 돼. 여긴 이해가지? 근데 양성자 7인데 얘는 안 변하니까 전자가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이게 될 거 아니야. 이 표시라고 이게. 대괄호를 쳐서 상가 마이너스라고. 알았냐? 전자를 3개 받아서. 그럼 8번 산소는 어떻게 표현할까? 8번 산소 똑같아. 자, 중심에 흰색의 전자 2개 들어가고 노란색의 전자가 8개 들어가서 10번 네온을 따라갔지. 근데 원래 중심에는 플러스 8이잖아 얘는. 그래서 대괄호를 치고 전자 2개를 받아서 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근데 나는 얘는 안 낸다 그랬지. 왜?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원이 숫자가 안 변해. 그냥 위에 첨가된 요거만 보면 8개에서 3개 빼서 얘는 외곽에 5개니까 7번이었구나. 10개에서 그 전체 흰색 노란색 합쳐 10개잖아. 거기서 2개 빼면 8번이잖아. 아, 8번 산소구나. 금방 하는데
얘들이 시험에 나와. 네온 봐봐, 네온. 나트륨 이렇게 표현한다. 얘랑 똑같아. 흰색에 노란색이야. 그런데 얘는 빨간색이 사라졌지. 그럼 빨간색이 있던 전자 하나가 도망간 거야. 그지? 그러면 양성자가 더 많잖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플러스. 그럼 얘는 잘 봐. 전자가 도망가서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빨간색이 생겨. 그래서 얘는 원래 몇 주기 원소다? 원래 3주기 원소였다. 이걸 물어봐. 알았어? 원래 얘가 몇 주기 원소다? 3주기 원소다. 3주기 몇 번? 11번. 이렇게 하나가 도망갔기 때문에 원래는 11번이었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거 많이 물어본다고, 금속들을. 알았어요? 다시 봐봐. 이번에는 세트 2를 볼게. 세트 2. 얘는 18번 누구를 따라가는 애들이야? 아르곤. 그래서 누구냐? 얘들이야. 15, 16, 17 그리고 19, 20 몇 개냐 원소? 얘들은 몇 개야? 아까 6개였잖아. 7, 8, 9랑 11, 12, 13 얘들은 몇 개냐고. 5개. 그렇지. 15, 16, 17 3개랑 19, 20밖에 없잖아. 그지? 5개라고. 세트 2는 그래서 잘 안 내. 너무 적어서. 자, 세트 2가 누구라고?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 얘들은 18이 되려면 전자를 다 받아야 돼, 잃어야 돼, 얘들은? 전자를, 얘 몇 개 있어, 전자? 15개, 16개, 17개가, 18개가 되려면 받아야 돼, 잃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음이온. 얘 몇 개 받을까? 여기 3가 마이너스. 얘 몇 개 받아? 2가 마이너스. 얘는 1가 마이너스. 이런 게 여자야 남자야 받는 애들이? 여자. 비금속이라고. 찬 알겠냐? 그 다음 19번은 받아야 돼, 잃어야 돼? 잃어야죠. 그러니까 양이온이라고. 금속. 20번은 몇 개 잃어? 2개. 그래서 2가 플러스. 이해 갔어요? 자, 내 말 잘 들어, 이제. 얘하고 얘가 결합했어. 그래서 A 플러스고 B 마이너스야. 자, A와 B. 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이온이 아니잖아, 애들은.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니다?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니다? 야, 양이온만 조심해서 보라니까, 양이온만. 음이온들은 이온이 된다고 껍질의 숫자가 안 변해. 지금 봐봐. 7, 8, 9번도 그렇고 15, 16, 17도 그렇고 안 변한다니까, 껍질은. 알았냐? 그러면 당연히 B는 몇 주기 원소야? 껍질이 안 변했으니까 쟤는 3주기야 그냥. 근데 금속 양이온들은 껍질이 사라져요. 원래 A는 몇 주기라는 거야? 껍질이 사라진 거니까. 저기 사라진 모습이잖아. 원래 3주기였다니까. A 몇 번일까? 원자 번호. 저거 누구 따라갔어? A는 원이 2개니까 저기 네온 따라간 거야? 아르곤 따라간 거야? 원이 2개잖아. 그럼 2주기 끝에 누구 있어? 10번 네온 있잖아, 저기. 쟤 따라간 거라니까? 그럼 쟤는 11번이야, 원래. 전자 하나 잃어서 저거 된 거니까. 이선 알겠냐?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알겠냐고. 다시. 아우, 눈 아파, 씨. 이게 뒤에서 화학결합에서 나와. 자, 이제부터 1족 원소하고 17족 원소를 다룰 거야. 잘 봐. 잘 들어봐. 얘를 제외하고, 얘는 비금속이거든.
얘들만 잘 봐, 얘들만. 몇 번, 몇 번? 3번, 11번, 19번이야. 얘들은 공통점이 뭐냐? 전자를 읽기 쉬워, 얻기 쉬워. 얘들은. 읽기 쉬워. 이해가냐? 다시 말해서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자, 3번, 11번, 19번 중에 원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 원이 제일 많은 애 껍질이. 19번이지. 왜? 몇 주기니까 걔는? 4주기. 원이 몇 개 있을까 쟤는? 4개가 있지. 4주기니까 그 주기가 원이라니까. 이해 갔어? 그런데 잘 들어. 가장 큰 원에 전자가 몇 개씩 있는 애야. 1족은. 하나 있는 애야. 다시 말하자. 19번은 네 번째 원이면 제일 크겠지. 거기에 전자 하나 있는 애고. 11번은 원이 3개인데 세 번째 원에 전자 하나 있는 애고. 리튬은 원이 2개인데 두 번째 원에 전자 하나가 있다면 어떤 원에 있는 전자가 힘이 제일 세? 그렇지. 그럼 걔가 도망가기가 제일 쉽겠지. 힘이 제일 세니까. 핵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제일 센 애야. 그럼 가출하기 쉽다니까. 돈이 200원만 있어도 가출해. 돈이 이미 있으니까. 알았어? 핵과 가까운 애는 도망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들아. 앞으로 니들이 여기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반응성인 걸 배울 거야. 반응성. 이 반응성이 뭐냐면 이온화되는 게 반응성이야. 다시 말해서 1족은 무슨 이온 잘 된다고? 1족은 무슨 이온 잘 된다고? 양이온, 음이온. 네가 걔요? 남자가 전자를 받냐, 새끼야? 야, 너 임신하고 싶어? 야, 이씨, 자기, 부인 대신에 제가 임신을 할 거예요. 성스러운 여자의 의무를 네가 뺏어가겠다고? 아, 근데 시원하다. 그죠? 멋진 놈이에요. 여러분, 금속들은요, 반응성이 전자를 잃는 게 반응성이에요. 양전화 뛰는 게 반응성이면 껍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럼 칼륨, 나트륨, 리튬 중에 누가 반응성이 제일 커? 껍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칼륨이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아셨어요? 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 전자 몇 개 잃어? 얘는 얘 같이 10번 되려면 누가 잃기 안정한 이온 되기 쉽겠냐? 11, 12, 13 중에 누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손쉽겠냐? 1족이지. 얘는 하나만 잃으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전자가 2개가 나가야 돼. 그럼 에너지를 2배도 아니야.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알았어? 알루미늄 몇 개나 나가야 돼? 3개. 그러면 니네 11, 12, 13번 중에 안정한 네온을 전자 배치를 따라가니까 누가 제일 쉬워? 11번이 제일 쉽지. 그래서 1족이 나머지 2족, 13족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서 1족만 배워, 니들. 1족만. 그럼 반대로 말해봐. 여기 15, 16, 17족 중에 18족 택이 누가 제일 쉽냐? 그렇지. 전자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걔만 배운다니까, 17족만. 근데 반대야. 버릴 땐 뚱뚱할수록 유리한데 받을 때는 홀쭉할수록 유리해. 핵과 가까울수록 전자 땡기기 쉽거든. 알았어? 그래서 얘는 번호가 작은 9번이 반응성이 제일 커. 그래서 1족과 17족만 따로 배운다. 그 1족이 누구냐? 바로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부터 배울 거라고. 얘가 몇 족 원소라고 얘들아? 1족 원소야. 그런데 누구 제외? 중요한 거다 이거. 그래, 얘를 제외해야 돼. 1족인 수소는 제외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알았어? 니네 주기율표 봐볼래? 65쪽에. 자, 1족 불러봐. 리튬이지, 2주기에. 나트륨, 그 다음 칼륨, 그 다음
루비디움, 그 다음 세슘, 그 다음 프란슘. 알았냐? 알카리 금속이 1족인데 누구라고?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까지만. 루비디움까지만. 얘들아, 리튬이 몇 주기냐? 2주기야. 나트륨은 3주기. 그럼 칼륨은? 4주기. 루비디움 몇 주기일까? 7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런데 갑자기 7주기로 넘어간다고? 5주기. 5주기. 그럼 세슘은? 6주기. 프란슘은? 7주기. 그게 끝이야. 알겠냐? 그러면 잘 봐라. 이런 알칼리 금속은 일단 그 이름에서 나오지만,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금속들이 공통된 성질이야. 얘들 실온에서 무슨 상태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지. 그리고 무슨 광택을 띈다? 은백색 광택을 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모든 금속이 그렇지만 성질 자체가.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밀도가 작다고 얘기해. 무슨 말을? 가볍다라는 표현을 밀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해. 이해 갔어요? 그 물에 넣으면 리튬, 나트륨 정도 되면 떠요. 가벼워서. 그 다음 세 번째, 나무 칼로 잘린다 라고 보면 돼. 무슨 얘기야? 되게 무르다고, 잘 잘린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꼬치꼬치 따져보자. 왜 은백색 광택이란 말을 알려주고 왜 나무칼, 하필이면 나무칼로 잘랐을까? 바로 이 네 번째 때문에 그래. 이 네 번째.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반응성이 크다. 이 반응성을 뭐라고 한다?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얘기해. 다른 금속들보다도 금속의 반응성이 커. 이걸 금속성이라고도 한다. 뭐라고도 한다고? 금속성.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이온 되기 뭐다? 쉽다. 양이온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전자. 전자 잃기 뭐다? 쉽다. 이해 갔어? 그럼 이 반응성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성이야.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성이야. 나무칼로 딱 자르잖아. 그럼 단면이 무슨 색이라고? 여기? 은백색인데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뀌어. 공기 중 산소랑 반응해서. 다시 나무칼로 잘라서 단면, 자른 단면이 알았니? 은백색에서 뭐로 바뀐다고 갑자기? 검은색. 이게 누구랑 반응한 거예요? 공기 중 누구랑? 산소와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누가 제일 빠르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이게 제일 빠르다. 껍질이 제일 많은 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얘가 제일 빠르다고. 이해 갔어요? 왜? 결국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니나칼로 애들은 다 금속이지. 금속은 남자 여자야? 금속 남자라겠지? 그럼 O2는 여자냐 남자냐? O2 비금속이니까
여자지? 그럼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지? 그 싫으면? 이거 이혼결합이야. 남녀가 만나는 게 이혼결합이라고. 알았냐? 이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결합은 아닌데, 했던 금속과 비금속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될 수 있어. 알았어? 일단 생각해봐. 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대문자가 몇 개 이상일까? 화학식이 2개 이상 화합물이라고, 100%. 그 중에 금속을 먼저 써주거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어. 얘가 산소랑 만나. 얘들아, 나트륨 세트 원이지. 네온 따라가잖아. 산소도 세트 원이지. 역시 네온 따라가. 근데 산소는 8번이다. 나트륨은 11번이고. 그럼 산소는 10번이 되기 위해서 전자 2개를 받아야 되고, 나트륨은 하나이로. 그럼 나트륨은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야. 둘이 만나서 0이 돼야 돼, 전화가 항상. 이온결합은. 그러면 이렇게 돼. 나트륨 몇 개 있고, 2개 있고,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온결합이야. 플러스 1짜리랑 마이너스 2짜리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 전화의 합이 0이 돼. 이 덩어리라 그래, 덩어리. 조성비를 저렇게만 써.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쓰고, 왜? 질량 보존을 맞추려고. 4를 쓰면 화학식이 완성돼. 이 나트륨 대신에 칼륨, 리튬을 집어넣으면 각각의 산화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얘가 은백색인데 단면이, 알았어? 이렇게 원소일 때는. 그런데 얘가 결합하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검은색으로 바뀐다는 얘기. 그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리하다. 자, 그럼 두 번째. 물과의 반응성이야. 물 속에 집어넣으면 천지개벽한다. 폭발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알칼리 금속은. 왜 알칼리냐고? 물에 들어가서 알칼리성이 되어서 알칼리 금속이야. 알았어? 물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 알칼리성이 돼요. 봐. 얘는 물과 반응해서 무엇을 발생하냐면 수소기체를 발생하거든. 자, 봐봐. 알칼리 금속 1족 M과 H2가 반응하면 MOH가 되고 수소가 발생해.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수소가 발생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개수를 이렇게 쓰는 거야, 개수를.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알았냐? 이래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춰지거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또 예를 들면, 누구 예를 들까? 나트륨 또 예를 들어볼게. 나트륨과 물과 반응하는 식을 쓰면, 나트륨이 H2O랑 반응하면 NaOH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는데, 요 앞에 개수를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개수를. 이래야 질량 보존이 성립하거든. 그러면 얘가 무슨 성 수용액이 되냐? 알칼리성 수용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성 수용액이란 말은 염기성 수용액을 뜻해.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 수소가 발생하고. 이게 가연성 기체거든. 그래서 폭발에 펑 소리 나면서. 그래서 알칼리 금속 실험은 함부로 못해. 5단은 뭐예요? NaO. OH요. 얘랑 똑같아. 수산화 나트륨. 이건 역시도 누가 반응성이 제일 좋다? 리튬보단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그래서 여러분 칼륨 이상은요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그냥 칼륨 이상은. 나트륨도 한 좁쌀만한 크기도요 15에서 20, 30 이렇게 막 올라와요. 불기둥이 쫙 올라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앞머리 타고 나카무라처럼 깎고 와야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관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죠. 그래서 석유나 벤젠 혹은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파라핀이 촌농이에요, 촌농. 알겠어요? 거기에다 넣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페이지 66쪽으로 가보세요. 66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알칼리 금속 실험 2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배운 실험이에요. 뭐 여보? 석유산이요. 벤젠이요, 벤젠. 여러분 일단 빨리 넘겨. 전자를 이렇게 이거 쓰고 있어요. 그죠? 아니 아까 오빠가 아, 그렇죠. 야, 니네는 영상 안 봐? 봐요. 그래? 모인 영상. 넌 나중에 남아라, 씨. 야, 거기 66쪽에 보면 리튬, 나트륨 갖고 실험을 한 게 보이지? 하나는 칼로 자르는 실험 있고 하나는 물에 넣는 실험 있잖아. 니들이 참고로 알아둘 건 칼로 자르는 실험은 색깔 보는 거야. 알았어? 무슨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 은백색이 뭐로 바뀌는 거? 검은색으로. 공기 중 산소의 반응성이고, 두 번째 물에 넣는 건 얘가 알칼리성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니네는 진짜 말로 써 있어. 거기 한번 박스 한번 봐봐. 알칼리 금속 성질에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니네 반응성 누가 제일 커? 칼륨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 뚱뚱한 애가. 거기 한번 봐봐. 단면의 색변화. 리튬 서서히 사라진다. 말로 써있지? 근데 나트륨 뭐라고 돼 있어? 금방 사라진다. 그지? 칼륨 뭐라고 돼 있냐? 빠르게 사라진다.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크겠냐고. 빠르게 사라진다. 그거잖아. 그 이유라고. 그게 밑에 이제 쌀알 크기로. 얘들아, 이걸 콩알만한 이러면 또 틀린 실험이다. 쌀알 크기도 위험해. 얘들아, 알았냐? 이거 듣고 실험을 했을 때 일단 이거야. 얘들아, 페놀프탈레인을 넣잖아. 이거 지시약이거든. 무조건 동일하게 붉은색이야. 이 페놀프탈레인은 말이다, 얘가 염기성이 강하다 약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염기성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야. 그래서 붉은색이야 모두. 그런데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 아니야.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리튬 뭐라고 반응했다? 잘 반응해서 소소하게 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나트륨 읽어봐.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써있지. 그럼 마지막 칼륨 매우 격렬하게. 이해 갔냐? 반응성이 크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 갔죠? 자, 이제 할로젠 몇 쪽이냐? 할로젠이 17쪽이야. 그러면 무슨 이온 되기 쉽다? 양. 음이온. 할로젠은 몇 쪽 원소라고요? 17족 원소야. 주기율표에 17족.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2주기고요. 원이 2개. 얘가 3주기고요. 원이 3개. 얘가 4주기, 원이 4개. 얘가 5주기라고 보시면 되면, 아까 알칼리 금속과는 반대예요. 얘는 음이온 되기 쉽기 때문에 껍질이 작을수록 유리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의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금속 반응성이 어떤 거라고? 전자를 잃기, 얻기. 야, 여자라니까 자꾸 정자를 내놓으려고 그래. 네가 어떤 놈은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환장하고 왔네 아저씨. 아휴. 알겠니? 네. 자, 얘들은 자연계에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어? 할로젠. 얘들 여자지? 네. 여자와 여자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지.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 되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근데 여자들은 모든 걸 공유해. 그래서 공유결합이야. 결합도 제일 세. 알았냐?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입자가 만약에 존재한다? 분자라고 그래. 그래서 얘들은 자연계에서 이렇게 존재해. 이원자,
분자로 존재. 그래서 F2, Cl2, Br2, I2로 존재.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래서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옛날에 이거 다망색이라고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노란색. 그 다음에 얘가 젓갈색. 얘가 보라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상체는 얘들 모두 기체거든요. 플로린, 염소 모두 기체인데 얘가 액체예요. 브로민이. 얘가 고체고요. 상태 잘 봐두세요. 상태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얘들의 반응성은 소소하게 그냥 보세요. 먼저 수소기체와의 반응성.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분자가 되거든요. HF, HCl, HBr, HI 이랬는데요, 여러분. 야, 아까 플로린이 반응성 제일 크다고 그랬지. 그럼 플로린이 껍질 제일 작고 핵과 제일 가까워, 수소랑. 그래서 꽉 잡고 안 놔. 좀 덩치 큰 저 오죽이 아이오도나 수소가 쉽게 수소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 얘 물에 들어가면 녹아. 얘는 거의 안 녹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를 띄어. 강한 산성을 띄어. 이 산성이 할로젠이라는 뜻이야. 할로젠. 아까 염기성이 알칼리듯이. 알았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할로젠.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 알칼리 금속하고 이렇게 반응해. 격렬하게. 그럼 무슨 결합할까, 얘들아? 알칼리 금속은 남자잖아. 얘는 여자고. 무슨 결합할까? 남녀. 이온 결합해. 그래서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하잖아? 그럼 염화나트륨 소금 돼. 이렇게 ENAC. 이거. 소금 돼. 이렇게 소금. 왜? 얘는 플러스 1가고 얘는 마이너스 1가니까 1대1로 결합해. 알았지? 그렇게 잘 결합한다. 아시겠습니까? 니네 페이지 68쪽 봐봐. 원자의 전자 배치 보이지? 그리고 69쪽 봐봐. 각 주기의 성질 보이지? 주기가 원의 개수라는 것도 보이지?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 다 끝낸 거야. 니들한테. 알았어? 페이지 69쪽까지 다 끝냈고 니네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각전자까지 다 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외곽에 가장 큰 원의 전자가 3개 있을 때 몇 쪽이라고 했어 내가? 3쪽 아니라고 했어. 몇 쪽? 그거 명심하고. 알았냐? 그럼 숙제는 75쪽까지